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세 폭탄으로 전 세계 수출길이 막힌 상황에서도 한국의 한 의료기업이 미국 수출량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밤낮 없이 의료기기 생산에 돌입한 건데요. 더 놀라운 건 미국의 반응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 기업에 가능한 모든 물량을 무기한 공급해달라며 SOS를 보냈고, 지금 이 의료기기 없이는 미국 전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현재 미국의 병원 곳곳에서는 암, 백혈병 등 중환자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으며 생명을 살릴 장비가 없어 의료진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 이번 영상은 그 비상한 현실 한가운데에서 직접 의료 현장을 지켜봤던 엘리자 스톤 간호사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엘리자 스톤입니다. 뉴욕 맨해튼 병원 중환자실 수간호사죠. 매일 죽음과 삶의 경계를 지키는 일을 해왔지만 지금은 그 경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모니터 알람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기계가 부족해 3명의 환자가 하나의 모니터를 돌려 쓰는 상황에서 알람이 울리면 누구의 생명이 위험한지 즉시 판단할 수 없었죠. 달려가 보니 제 동료 마이클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5살 소년 토미였어요. 토미는 천식 발작으로 들어왔지만 적절한 시기에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엘리자, 산소 포화도가 70%대로 떨어졌어. 자동호흡기를 연결해야 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병동에는 가동 가능한 자동호흡기가 단 2대뿐이었고 이미 다른 중환자들이 사용 중이었죠. 토미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그 손에서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30분의 사투 끝에 토미는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단지 장비가 부족했을 뿐인데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이 우리 눈앞에서 사라진 거죠. 슬플 시간도 없었습니다. 곧바로 또 다른 환자, 제 어머니가 있는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말기 폐암으로 충분한 산소 공급이 필요했지만 우리 병원은 자원 부족으로 환자들에게 하루 4시간만 산소 치료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버텨요. 제발. 어머니의 산소 마스크를 조정하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셨지만 창백한 입술과 파란 손톱은 몸에 산소가 부족하다는 신호였죠. 옆 침대의 할머니는 어제부터 호흡 곤란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산소 치료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죠. 의사가 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스톤 간호사,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현재 재고로는 72시간 내에 산소 공급이 완전히 끊길 수 있습니다. 전체 중환자실 환자의 절반은 살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의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엄마는 기다려야 하나요? 왜 우리는 선택해야 하죠? 마이클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에 중국산 의료기기 수입이 중단됐잖아. 공급망이 완전히 붕괴됐어. 귀에 들리는 심장 모니터 소리, 신음하는 환자들, 분주히 움직이는 의료진, 병원은 지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뉴욕의 화려한 마천루가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기계 부족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자정이 넘어 집에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우리 병원에서는 5살 아이가 죽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계가 없어서 죽었습니다. 내일은 내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호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글은 순식간에 확산되었고 다음날 아침 CNN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실시간 방송에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우리 병원은 매일 환자 3명 중 누구를 살릴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단지 기계가 없어서 내려지고 있습니다. 방송 이후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사연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휴스턴, 미국 전역의 병원들이 중국산 의료기기 수입 중단으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관세 폭탄으로 의료기기 공급망이 붕괴된 것이죠. 보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대체 공급망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우리에겐 시간이 없었습니다. 매일 수십 명의 환자가 숨져갔으니까요. 하루는 병원 행정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병원장은 무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FDA 승인된 장비를 구하려면 최소 3개월이 걸립니다. 그때까지 현 상황을 유지해야 합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3개월이요?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환자가 죽을 것 같습니까? 우리 엄마도 그때까지 살아있을까요?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조용히 꾸준히 의료기기 수출을 준비 중인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제임스 박사였죠. 한국계 미국인 의사였습니다. 한국이요. 한국보건복지부가 이미 중소기업들과 함께 의료기기 전수조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죠. 그 말에 희미한 희망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병원장과 함께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보건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이 성사된 것이죠. 회의실에서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수 없어요. 매일 생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관료주의가 환자들을 죽이고 있어요. 그때 한국 대사관 보건 담당관이 제안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긴급 의료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절차만 신속히 처리해 주신다면 일주일 내로 장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정확히 5일 후 뉴욕 JFK 공항에 한국 공군 수송기가 착륙했습니다. 거대한 수송기에서 하얀 상자들이 내려왔습니다. 각 상자에는 태극기와 함께 From Korea with Hope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우리 병원에 도착한 장비들은 신세계였습니다. 산소호흡기, 환자 모니터, 제세동기까지 모두 정교하고 정밀한 장비들이었습니다. 한국 루비메디텍이라는 회사의 제품이었죠. 어디서 온 거예요? 한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코리아, 제가 답했죠. 그 순간만큼은 그 단어가 마법처럼 들렸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선임 의사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외국 장비를 써야 하죠? 미국 장비가 최고인데. 하지만 그의 태도는 장비가 환자들에게 놀라운 효과를 보이자 곧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의료기기 규격의 차이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국 장비의 전원 플러그와 미국 병원의 콘센트가 맞지 않았고 일부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도 달랐습니다. 미국 의료진과 한국 기술자들이 밤새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노력입니다. 한국 기술자 팀장이 말했습니다. 장비만으로는 불가능해요. 현지 의료진과의 협업이 핵심입니다. 가장 먼저 어머니의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이미 새 산소호흡기를 설치하고 있었죠. 이제 어머니는 24시간 내내 적절한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비를 연결하자마자 어머니의 얼굴색이 돌아왔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78%에서 92%로 급상승했죠. 손톱의 파란빛이 사라지고 숨소리도 편안해졌습니다.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극적으로 개선된 것이죠. 이 장비의 산소 전달 효율이 놀랍군요. 주치의가 감탄했습니다. 기존 장비보다 30% 이상 효율적입니다. 중환자실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모든 환자가 각자 자기 모니터를 가질 수 있게 되었죠. 알람이 울리면 즉시 어떤 환자에게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에서 빛을 본 것 같았습니다. 이 장비 정말 대단해요. 동료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사용법도 직관적이고 데이터 정확도도 높아요. 인공호흡기 소리는 이제 공포가 아닌 희망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장비들은 단순히 기계가 아니라 생명의 은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의료진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포기할지 결정하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처음으로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루비메디텍의 대표 박현우가 우리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50대 남성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그를 맞이했을 때 박현우는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스톰 간호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장비가 도움이 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박현우를 병원 곳곳으로 안내하면서 그가 각 장비를 확인할 때마다 보이는 세심함에 놀랐습니다. 그는 단순히 판매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걱정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중환자실에 도착했을 때 박현우는 어머니의 병상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많이 호전되셨네요. 그가 모니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네, 덕분에요. 이 장비가 없었다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차를 마시며 박현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에는 오래된 상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암으로 잃었습니다. 시골 작은 병원에서였죠. 당시엔 제대로 된 모니터 하나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장비가 없으니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없었습니다. 박현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컵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다짐했습니다. 내 어머니를 살리지 못한 그 기계를 내가 만들겠다고. 다른 누군가의 어머니는 살릴 수 있게.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박현우는 좀 더 현실적인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물론 사업적으로도 좋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중국이 물러난 시장에 진입할 기회였죠. 몇 년간 미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번 위기가 우리에게는 브랜드 이미지를 확립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솔직함이 오히려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박현우는 이상주의자이면서도 현실적인 비즈니스맨이었던 것입니다. 박현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기계를 만드는 손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회사였습니다. 아무도 한국 의료기기를 신뢰하지 않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우리 장비가 생명을 구하는 모습을 보니 박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이 제 어머니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날 오후 미국 의사들과 한국 기술진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우리 병원 심장 전문의 리차드 박사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장비, 우리보다 한 세대는 앞서 있군요. 특히 이 심장 모니터의 정밀도는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박현우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를 사용하는 의사와 간호사 여러분의 손에서 진정한 가치가 만들어지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를 심장병으로 잃었을 때 만약 이런 장비가 있었다면 어쩌면 아버지도 살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모습, 의사가 무력하게 고개를 저었던 순간, 박현우님, 제 아버지도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도 장비가 부족했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기계, 우리 아빠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박현우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상실의 아픔을 알기에 생명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박현우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공항에서 그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출국장 앞에서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연락드릴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박현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지만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손 안에는 서로의 상처와 희망, 그리고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 스톤 간호사님. 박현우가 출국장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대륙에서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우리가 생명이라는 하나의 가치 아래 연결된 것처럼 말입니다. 기적 같은 변화의 시간도 잠시 우리 앞에 또 다른 장벽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의료 장비가 뉴욕 일부 병원에 배치된 지 일주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병원 행정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FDA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병원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장비에 대한 정식 승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 배치를 중단하라는 지시입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한국 장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덕분에 사망률이 30%나 감소했다는 병원 내부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FDA는 절차와 규정을 내세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내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환자들이 살고 있는데 무슨 규정이 그리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FDA 의료기기 감독부서의 로버트 월시 국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깔끔한 정장과 날카로운 눈빛은 관료주의 그 자체를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규정이 중요합니다. 스톤 간호사님, 월시 국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FDA 승인 없는 장비는 미국 내에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는 환자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환자 안전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이 장비 덕분에 살아난 환자들에게 가서 그 말을 해보세요. 당신의 규정이 환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월시 국장은 서류 가방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건 한국 의료 장비에 대한 모든 인증 과정을 기록한 서류입니다. 최소 6개월의 심사 기간이 필요합니다. 비상 상황이라고 해도 2개월 이하로는 불가능합니다. 병원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FDA 승인 없이는 보험 적용도 안 되고 법적 책임 문제도 있어. 우리도 어쩔 수 없어. 그 순간 저는 진정한 빌런을 마주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라는 이름의 괴물이었죠. 느리고 무감각하고 융통성 없는 관료주의가 생명보다 규정을 우선시하고 있었습니다. 2개월이면 얼마나 많은 환자가 죽게 될지 아십니까?
제가 월시 국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시스템입니다. 절차를 건너뛰면 나중에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복도에서 한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자신을 뉴욕타임즈 기자 루카스 밀러라고 소개했습니다. 스톤 간호사님, 한국 의료 장비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서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루카스의 눈빛이 점점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단순한 뉴스거리를 찾던 기자에서 진실을 파헤치려는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으로 바뀌어갔습니다. FDA가 정말 장비 배치를 막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루카스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모든 테스트와 승인에 최소 6개월이 필요하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생명이 사라질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루카스는 다음날 박현우와의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만난 두 사람의 대화를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박현우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 장비는 이미 유럽과 아시아 60개국에서 승인받았습니다. 기술적 안전성은 이미 증명됐죠.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박현우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기계 하나가 사람을 살리는데 규정이 사람을 죽이는 나라가 문제입니다. 루카스의 기사는 다음 날 뉴욕타임즈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생명보다 규정이 먼저인 나라. 한국 의료 장비가 미국인의 목숨을 구하지 못하는 이유. 기사는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SNS에서는 Let Korea Save Us가 해시태그 트렌드가 되었고 사람들은 FDA에 항해 전화와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인들도 움직였습니다. 상원 의원들이 FDA에 긴급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월시 국장은 여전히 강경했습니다. TV 인터뷰에서 그는 감정적인 반응보다 과학적 검증이 중요하다며 절차를 고수했습니다. 그의 완고함은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시민단체들은 FDA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마침내 FDA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한국 의료장비에 대한 임시 승인을 발표했습니다. 관료주의라는 괴물이 잠시 물러난 순간이었습니다. FDA의 임시 승인 이후 한국 장비들이 미국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 정부의 결정이었습니다. 당시 고환율 상황에서도 의료 장비를 원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공급하기로 한 것이었죠. 경제적 이익보다 인도주의적 가치를 우선시한 결정이었습니다. 우리 병원에는 장비와 함께 한국 청년 기술자들도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은 24시간 대기하며 장비 관리와 수리를 담당했습니다. 그중 가장 어린 기술자 준호와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경보가 울렸습니다. 준호가 단 몇 분 만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의 손은 마치 마술사처럼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고칠 수 있나요? 제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준호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이 장비들은 제가 직접 개발에 참여했어요. 모든 부품, 모든 회로를 다 알고 있죠. 우리는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사실 이 일은 저에게 단순한 업무가 아닙니다. 2년 전 제 어머니가 암으로 투병하셨어요. 그때 개발 중이던 이 산소장치가 어머니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머니는 제가 만든 기계로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호 씨, 당신의 기계가 내 어머니를 살리고 있어요. 기술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죠. 당신이 어머니를 위해 만든 그 마음이 지금 다른 누군가의 어머니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순간 우리를 연결한 것은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엄마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준호는 더 강하게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미국 측 인사들과 함께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국 측 대표가 병원 로비에서 짧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도울 수 있었기 때문에 도왔을 뿐입니다. 한국도 과거에 어려울 때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돌려줄 차례일 뿐이죠. 우리가 먼저 도왔지만
기억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 말이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도움을 주면서도 자랑하지 않는 겸손함, 그것이 진정한 도움의 가치였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는 길에 복도 창문으로 비치는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렌지빛 햇살이 병원 바닥에 따뜻하게 번졌습니다. 마치 희망의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SNS를 열었을 때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땡큐 코리아, K-메디컬 미라클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드에 올라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 의료 장비 덕분에 살아난 가족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를 넘어선 감동의 물결이었습니다. 환자 회진을 돌며 각 병실마다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병실들은 이제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제 어머니의 변화가 놀라웠습니다. 어머니는 2달 만에 처음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걸음을 떼셨습니다.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움직이는 어머니의 발걸음에 병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창백했던 피부에 혈색이 돌아오고 푸르던 입술은 다시 분홍빛을 되찾았죠. 엘리, 숨쉬는 게 이렇게 편한 적이 없었어. 어머니가 속삭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서 작은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박현우와 루비 메디텍 팀이 참석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박현우는 침착하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수출한 게 아닙니다. 믿음을 전한 겁니다.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믿음, 국경을 넘어서는 인류에 대한 믿음이죠. 그의 말은 단순한 홍보문구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모인 환자 가족들의 얼굴에서 그 말의 진정성이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한 어린 소녀가 박현우에게 다가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토미의 누나였습니다. 비록 토미는 구하지 못했지만 이제 다른 아이들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녁 어머니의 병실로 돌아왔을 때 창밖으로 뉴욕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2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죠. 엄마, 피곤하시면 누우세요.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서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 순간 중환자실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반사적으로 달려갔지만 이번엔 응급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중증 환자였던 노인분이 의식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3주 만의 기적이었죠.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한국 장비의 정확한 모니터링과 효율적인 산소 공급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중환자실 동료들이 기쁨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 작게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기적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기계의 기적이 아니야. 사람의 기적이야. 그날 밤 병원 휴게실에서 준호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밝았습니다. 어머님 걸으셨다면서요? 정말 다행입니다. 준호의 진심 어린 미소를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국가 간의 경쟁이나 자부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적을 초월한 인간의 그것이 진정한 감동의 이유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넘어 박현우와 준호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마음의 기술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FDA의 임시 승인이 정식 승인으로 바뀌는 데 걸린 시간은 단 2주였습니다. 전례 없이 빠른 결정이었죠. 백악관에서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특별회담이 열렸습니다. 의료협력 조약이 체결되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병원 로비의 TV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직접 한국의 의료 지원에 감사를 표하는 장면이 방영되었습니다. 이번 위기를 통해 우리는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도움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루비 메디텍은 미국 내 의료장비 공급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의료기업이 미국 주요 병원들과 대규모 계약을 맺은 것이었죠. 박현우는 인터뷰에서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기술을 개발할 것입니다. 국경을 넘어서는 의료 협력이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호전되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암세포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 정도라면 새로운 치료법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병원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거리고 나무에는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벤치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엘리, 내가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해준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전해줘. 어머니의 따뜻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생명의 힘이 느껴졌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한국에서 장비가 오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은 없었을 거라고. 엄마, 그 기계가 아니었으면 우린 지금 여기에 없었을 거야.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야, 엘리. 그 기계를 만든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를 구한 거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뉴욕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별은 다른 별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함께 있을 때 더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국가들처럼 서로 다르지만 함께할 때 더 강해지는 존재들. 몇 개월 후 여러 병원의 의료진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루비 메디텍 공장을 방문했을 때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진지한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사명이었으니까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기자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배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국적도, 국경도, 이념도, 생명 앞에선 무의미했어요. 대한민국은 그걸 먼저 보여준 나라였죠. 뉴욕으로 돌아온 뒤 병원 로비에 새로운 전시물이 설치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첫 번째 의료 장비와 함께 작은 안내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기계 하나가 우리 가족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 뒤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매일 그 앞을 지나칠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시간이 가장 밝은 빛을 만나는 순간이 된다는 것을.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다른 모습으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기적은 기계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동 항아리였습니다.